방산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참 씁쓸하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는 유럽에서 이런 국방 관련한 비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러한 우리나라 방산주가 좀 힘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방위산업 관련한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일단은 방위산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트럼프 이슈도 있죠. 밤사이에 이제 우리가 슈퍼 화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밤사이에 트럼프가 어찌 보면 바이든과 다시 한번 대선에서 붙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는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네.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네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영혼이 없다.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트럼프가 계속 이제 나토 쪽에 요구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쪽에 관련돼 가지고 너네들 방위비가 너무 낮지 않냐. 지금 유럽의 어찌 보면 나토 전체적인 그런 군사력을 미국이 다 담당하고 있는데 유럽도 너네들도 조금 담당을 하면서 이제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의 논리가 일단 뭐 과거 정권 때도 있었고요. 그러고는 그 부분에서 그걸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선에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또 간밤에 이게 티커명이 되게 그 독특합니다. AV입니다. 네. AV. 왜 웃으시죠? 네.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저 카메라 감독님. 제가 언제 웃었어요? 네. 하나도 안 웃었는데. 하나도 안 웃었는데. 네, 지금 그 티커명이 AV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항공 쪽에 그리고 또 무기 관련, 이런 방산 관련된 기업인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2배 성장을 했고, 그리고는 우리가 내년 2025년까지도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서 간밤에 이제 28%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좀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진짜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섹터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빅텍 같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그쵸, 작은 기업들. 네,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수주 누적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하나에어스페이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뭐 LIG 넥슨도 그렇고 로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서류상 증거와 함께, 그리고는 글로벌한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지금 방산 쪽에 대한 투심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그거 가지고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나서 때마침 웃음이 난 거지. 무슨 생각이죠? 그냥 뭐 집에 AV. 집에 있던 꿀단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맛있을 생각에 그래서 웃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방산주 이야기. 사실 우리가 방위산업주 작년 연말에 집중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탑픽 섹터를 꼽았을 때 물론 다른 섹터도 있었지만 방위산업 섹터가 탑픽으로 거론돼서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때마침 또 올해 방위산업 업종이 달려요. 네. 이게 뭔가 실체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수주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위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네. 추세이죠. 지난주에 일본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의 그 증액된 예산안을 합니다. 이 내용 중에 특이할 만한 점은 방위비에 있어서 역대급으로의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국방비에 대한 증액이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까 좀 전에 선입견을 말씀드렸는데 이 방위 관련 또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 17만 원 정도 선에서 고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을 했었거든요. 네. 더 가더라도, 왜냐하면 정책주의고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주가 상승하더라도 17만 원 수준에서 고점을 찍고 좀 쉬었다가 추가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만 원까지 왔죠. 뭐 제가 일부 대단합니다.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재료들이 계속 노출이 됐습니다. 수은법도 통과됐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중동과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한 그 교류도 있었습니다. FTA 통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노출되는 시점에서의 오늘, 어제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보게 되면 고점 라인에서의 가격 진행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올 한 해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는 쉬어가고 상승하고 쉬어가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쉬어가는 과정에서의 진입 지점으로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산주 관련해서 쫓아가는 전략에서의 접근보다는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는 이익을 좀 실현해주고 네.
또 빠지면 다시 사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지점에서의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23만 5천 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라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방산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뭔가 이거 시장의 주도권을 좀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제 뭐 방산 관련된 부분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이제 우주 발사체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면서 아마 수의 계약으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져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한 약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수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매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이제 그 수출 가능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은 폴란드발로 이제 2차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지금 뭐 루마니아 관련 쪽도 이제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동 관련돼서도 사우디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유도 미사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뭐 방산주 분위기가 좋으니까 함께 손잡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기업들을 봐도 다 뭐 수주 모멘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숫자가 찍히는 그러한 상황인가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렇진 않겠죠. 제가 다 보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표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방산주에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내수 쪽이 아닌 수출에 대한 집중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보다 굉장히 우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납기를 굉장히 빠르게 맞춰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약간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실제로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4대 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상황인데 4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를 잘 맞추는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테마성으로 이 방산주들을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종목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제외하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모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 관련돼서 무기 체계 관련돼서 시스템을 만드는 코치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풍산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산과 항공 우주의 모멘텀이 지금 우주의 기운으로 하나로 뭉치면 지금의 이러한 주가 상승을 더 뛰어넘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방산 쪽에만 집중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수주 얘기도 그렇고 네. 우주 얘기 뭐 이렇게 나올 만한 뭐 없나요? 우주 얘기는 계속 올해 이슈가 계속 반복돼서 지속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단은 투자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간 수혜주를 찾고 관련주를 찾고 이런 투자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수급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찍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쪽이 뭐 버블이 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큼 올라가면은 다른 섹터로 좀 퍼질 수 있겠으나 이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러면은 방산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조선이 오릅니다. 조선이 많이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전력기기가 갈 수도 있고요. 라면이 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갈 수도 있고 화장품이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지금 순환하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안 찍히면은 굳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히 수급 대장으로 테마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숫자가 찍히는 그런 핵심 기업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우주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숫자가 없다 보니까 수급이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늘 앞서서 이제 LIG 넥스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신고가 경신하면서 7%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하지만 LIG 넥스원도 지금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방산 경쟁력 강화 관련한 행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대한 기여를 많이 좀 언급을 하고 갔다는데 이제 근데 또 LIG 넥스원을 콕 집어서 간 거는 왜일까요? 공장이 구미에 있고요. 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중동 쪽 수출이 전체 매출에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다른 방산주 중에서도 중동 가장 높습니다. 큰가요? 네, 그래서 중동 쪽 그 수출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전체 당사의 수출 비중 내에서도 중동 쪽 수출이 굉장히 큰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FTA 체결 이후에 중동 쪽 수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 이상의 내용은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려 차원에서의 산업통상부 방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이면서 주가의 흐름도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방산주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이든 다른 여타의 업종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주식의 이제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 해석을 할 때 영업이익률을 많이 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 집약 산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항공기를 만들 때 우리가 기계화된 것이 아니고 모든 수작업으로 이 볼트 너트를 다 조인다고 그래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네. 그 방산도 비슷하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노동 집약적 산업과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수출이 계속 증가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수준까지의 상승 이후에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한 번 더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방문과 방산주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익 실현할 때가 아닌가. 아,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의 관점. 네. 신규 접근은 당연히 좀 부담스럽고요. 부담스러운 자리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현금화하고 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지켜보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어떠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대표 기업들이 지금 월봉상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죠. 굉장히 미래 산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세트랙 아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항공우주라든지 AP 위성 같은 기업들을 오늘 조금씩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 흐름이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이 너무 많이 좀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선 세트랙 I를 이제 우주 쪽으로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는 AP 위성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두 기업 다 지금 3조 6천억, 3조 4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MSCI 맞죠? MSCI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추가 그 라인이기 자금. 때문에 지금 여기선 4조에서 5조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시가총액 수준에서 열려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현대로스템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모멘텀, 뭐 수주 실적, 여기에 수법 관련한 통과까지 정말 다양한 모멘텀으로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해봤고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한 줄 평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시죠. 김대중 고수입니다. 올라탈 타이밍은 조금 늦은 것 같다. 임순재 고수 수은법 개정에 따른 수출이 기대가 된다. 이재규 고수 방산주 빠르게 올라버렸지만 좋다. 태보 고수 우상향한다고 했죠? 라고 의견을 남겼네요. 네, 오늘 짱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